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조경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시설물 유지 관리의 목적부터 먼저 볼게요.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설치 목적이 유지되어야 하며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이용자가 항상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시설물 관리는 우기 한기를 피하고 이용자 수가 적을 때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한 종류는 종합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자, 이 시설물이라는 것은 이용에 맞는, 이용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 설치 목적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화장실을 이제 시설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설치 목적은 당연히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화장실을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창고로 이용한다. 그건 유지 관리를 잘못한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설치 목적에 맞게 유지 관리가 돼야 돼요. 혹은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사람이 못 쓴다거나 이것도 유지 관리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원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조경시설 관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용자가 그 시설을 적절하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조경 시설물 관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관리를 하려면 언제 하느냐? 사람들이 엄청 붐비는 시간에 한다? 그게 아니라 이용자가 사용이 뜸한 시각에 하거나 뜸한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공종이 비슷한 종류의 공종, 만약 예를 들어서 도장하는 걸 한다. 그러면 벤치든 파고라든 뭐 다른 지역이든 도장은 한 번에 하는 게 좋죠. 동일한 종류의 공종인 경우는 한 번에 종합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시설물을 각 종류마다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유의시설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의시설물, 휴게 및 편의시설물, 운동시설물, 조명시설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 유의시설물. 자, 유의시설물에는 금속재, 목재, 콘크리트, 합성수지재들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각 재료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재의 경우는요. 도색 부분이 점차 벗겨지는데 이 벗겨지는 게 미간 상황뿐만 아니라 녹이 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방청 처리 후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때 저희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금속재의 경우는 첫 번째 녹슨 부위를 제거해야겠죠. 제거. 자, 녹슨 부위 제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사포 아실 겁니다. 굵은 사포 아니면 철수세미 같은 것으로 제거를 한 다음에 방청 처리를 하죠. 방청 처리라기보다 녹막이 칠을 먼저 해줍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광명단이죠. 그 다음에 원래 내려고 했던 색깔, 뭐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초록색이든 그때 페인트 칠을 해줍니다. 적어도 녹막이 칠은 1에서 2번. 예, 1회. 그래서 총 7은 2, 3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녹슬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많이 녹슬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녹슨 부위를 없앱니다. 아예 제거가 절단해서 새 제품으로 뭘 어떻게 해야겠어요? 용접을 해야죠. 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접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도장 주기는 그 사이클이 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보수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철제의 경우는 2, 3년 혹은 3, 4년마다 한 번씩 도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벗겨지면
방청 처리까지 같이 해요. 녹이 슬면 같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단순히 도장의 경우는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보수 사이클에 맞춰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녹슨 부위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회전축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회전부대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근해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이런 쪽에는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해서 베어링, 그 다음에 베어링이 있는 경우에 마모가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뭐 윤활유라든지 우리 구리스라고 하죠. 구리스를 주입해가지고 뻑뻑하지 않게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목재인데요. 사실 목재가 제일 많이 이용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다른 재료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특히 유이시설의 경우는 아이들이 친환경적인 재료를 좋아하고 아이들한테 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목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목재의 경우는 보수 사이클이 2년에 한 번 도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벤치도 보면 목재로 많이 사용하죠. 뒤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부분은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트 두르기 등으로 보수한다. 자, 기초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기초. 우리가 기초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는데 이 밑에 돼 있는 부분, 요게 기초예요. 이 부분이 혹은 여기 닿는 부분, 요런 부분이 목재로 돼 있다 그러면 땅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부패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요 부분을 뭐 페인트를 칠해 준다거나 아니면 콘크리트를 두르는 그런 이렇게 보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을 철제나 이런 걸로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 근데 목재의 경우 2년에 한 번 도색하고 콘크리트 두르기 등을 한다. 자, 콘크리트는 3년에 한 번 도장하는 것이 보수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얘는 이제 콘크리트에 뭐 금이 가거나 갈라지거나 뭐 돌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이럴 때는 표면 실링 공법이나 V자형 절단 공법을 사용합니다. 표면 실링 공법은요, 2mm 이하 균열,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금이 간 경우 얘는 와이어 브러쉬로 표면을 청소하고 먼지를 제거한 다음에 그냥 도포하는 겁니다. 폭 5cm, 깊이 3mm로 도포하는 거죠. V자형은 그 말 그대로 V자형으로 절단을 해서 채워 넣는 겁니다. 이거는 균열이 3mm 이상 됐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금이 갔을 때는 이렇게 땜빵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금 간 게 이렇게 깊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아예 따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V자형, 얘는 표면 실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수지제의 경우는요,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겁니다. 플라스틱의 경우는 탈색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플라스틱은 햇볕에 노출되면 내구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탈색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합성수지 페인트로 다시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라스틱의 단점이 뭐냐면 겨울철 잘 부서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 파손을 주의해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휴게 및 편의시설물입니다. 휴게시설에는 우리 벤치파고라가 대표적인데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시설물은 무조건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얘는 정기적인 게 있고 비정기적인 게 있습니다. 수목에서도 정기적인 게 있고 비정기적인 게 있는데, 수목에서의 정기적인 것은 대표적인 거 관수나 전지전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비료를 준다거나 이런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사목을 제거한다거나 바람에 넘어진 거, 아니면은 뭐 지주대가 잘못돼 갖고 뭐 지주대를 보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비정기적이 되겠죠. 그런데 시설물에서는 정기적인 거는 청소입니다. 청소를 무조건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보수 사이클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장도 정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정기적인 것은 뭐냐면 파손에 의한 거예요. 파손이라는 것은 내 마음처럼 내가 뭐 언제 할 거야 라고
지정하고 파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손에 의한 거는 즉시 교체를 해야겠죠. 이거는 비정기적인 겁니다. 어쨌든 청소는 정기적으로 하고요. 퍼골로에 올린 등나무 같은 식물은 훼손되지 않도록 뭐 보호 조치를 한다거나 음수대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겨울철에는 사전에 월동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음수대 같은 경우에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서 물을 꺼놓기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배수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플랜터, 우리 식수대라고 얘기하죠. 플랜터의 경우는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물 빠짐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시계탑의 경우, 이게 문제 한 번씩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시계탑은 1년에서 3년 주기로 분해해서 점검하고요. 시간 조정은 6개월에서 1년. 자, 시간이 정확하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1분에 처음에는 뭐 몇 초 느리다가 그다음에 1분 느리다가 5분 느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운동시설인데요. 운동시설은 우리는 시설물이라기보다는 포장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트랙에는 관리용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1개소 이상 확보한다. 자, 트랙이 있는 곳이에요. 이제 뭐 우리 그 육상 트랙이라든지 이런 트랙이 있는 곳에는 차량 관리용 문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문 입구는 차가 들어갈 수 있게 2m가 넘어야겠죠. 그런 출입문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이 있어야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점토 포장의 경우는 다른 포장에 비해 연약하므로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자, 점토 포장의 경우는 아무래도 진땅이 된다거나 토양이 유실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노면 취향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면을 아예 바꿔주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개량을 해줍니다. 자, 앙투카 포장의 경우는 전에 아마 포장공사할 때 배우셨을 건데 앙투카 포장은 벽돌색의 빨간 흙 같은 건데 얘는 보통 흙 포장하고 클레이나 우리 점토 포장은 우리가 클레이 포장이라고 하는데 클레이 포장의 경우는 비가 왔을 때 사용할 수가 없지만 앙투카 포장은 사계절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앙투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 건조할 경우 물을 뿌리거나 소금을 뿌리거나 해서 위에가 살짝 코팅해주고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시설의 경우는 다른 것보다 포장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조명시설물인데요. 조명시설물은 금속재 등주의 경우는 방청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해안지방이나 공해 많은 곳, 교통량이 많은 곳, 배기가스 많은 곳에는 도장 주기를 좀 더 빨리 하거나 아니면 아예 플라스틱 피막을 하거나 피막한 등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알루미늄 등주를 하시면 좋죠. 알루미늄 등주는 좀 비싸겠지만 그렇다면 도장 주기를 자주 해서 이 보수 사이클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뭐 얘는 3년에 한 번이니까 무조건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해안가나 그 배기가스가 많은 지역의 경우, 특히 해안가의 경우는 그 바닷바람이 소금기가 있거든요. 소금기가 이 녹을 빨리 쓸게 해줍니다.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배기가스 많은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는 도장 주기를 빨리 해서 보수 사이클을 좀 짧게 해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목 생육의 장애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 이후에는 소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관 조명의 경우, 벽천이나 장식 조명 시설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보행등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벽천, 우리 보면은 우리 인공폭포 같은 거에 보면 이렇게 불을 이렇게 쏴주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보행하는데 그게 불이 꺼져 있어도 문제가 없죠. 만약 그걸 멈춘다거나 우리 예를 들어서 분수 조명등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어느 시간 이후에 밤 뭐 10시 이후에는 소등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이 아무래도 수목 생육에 때문에라도 일정 시간은 소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보행등은 그렇지 않아요. 보행등은 켜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안내시설물인데요. 안내판, 안내 표지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접합 부분은 손상 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용접을 오히려 피한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금속재의 경우 너 많이 녹슬면 절단해서 용접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안내판의 경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내판에 이렇게 해서 기둥에다가 딱 고정을 했어요. 요겐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내판이 약간의 수정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접하지 않습니다. 볼트너트로 강하게 조이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색이 바래거나 이러면. 그래서 여기는 용접하지 않는다. 지금 안내시설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내시설물의 경우는 이 손상 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접하지 않는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재는 많이 손상됐을 때는 용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잘 숙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끝에 이렇게 거스름이가 나왔다. 그러면 그라인드로 얘를 매끈하게 연마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음은 포장도로나 공원 등의 안내 시설은 월 1회 이런 것들은 월 1회 청소를 하는데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성세제. 자, 이런 거 닦는다고 철수세미로 박박박 문지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거나 만약에 이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거나 때가 많이 묻었을 때는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닦아내시는 것이 좋고요. 이 도장은 2년에 한 번 혹은 3년에 한 번 정도로 도장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시설물의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설물은 다시 말하면 인공재료를 어떻게 관리하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우리 이전에 수목 관리에 대해서 봤을 때는 식물 재료를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고 이번은 인공 재료를 어떻게 관리하냐니까 목재, 석재, 금속재, 합성수지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기반시설물 관리입니다. 자, 시설물이라는 거는 금방 말씀드린 뭐 휴게시설, 유희시설, 뭐 편익시설, 조명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설물이라고 하고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거를 받쳐주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설물을 받쳐주는. 그래서 우리가 급배수 시설이라 포장 혹은 옹벽 이런 부속 건축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급배수 시설의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물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안전을 위해서 만약 식수로 사용한다 그러면 수질 검사 이런 안전을 위해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수 시설의 경우. 배수 시설은 이제 물을 빼는 시설인데 이 측구에 아무래도 이제 잡초나 이런 식물들 때문에 물이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기적으로 벌초 및 그러니까 제초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집수구나 맨홀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또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찌꺼기가 쌓여서 물이 안 빠지면 그 배수 시설에 그 제대로 자기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물 빠짐이 잘 되도록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맨홀의 경우는 뚜껑 분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혹은 또 파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즉시 교체를 하거나 뚜껑이 분실됐을 때는 주변을 표지판이나 울타리를 치고 바로 보완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배수관이나 국어의 경우는 구멍이나 이음새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하고 보수를 하는 것이 맞겠죠. 다음은 포장시설물인데요. 앞서 운동시설물에서 제가 포장시설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추가를 하자 그러면 토사포장의 경우는 동결심도라는 것은 토공사에서 아마 약간 얘기를 했을 건데 땅이 어느 부분까지 어는 거예요.
자, 요게 동결 심도예요. 자, 강원도는 이 동결 심도가 1m라고 합니다. 자, 100cm라고 할게요. 남부지방 쪽에는 60cm예요. 대구 이쪽은. 자, 무슨 말이에요? 강원도는 이 어는 게 많이 언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구는 조금 덜 언다는 얘기예요. 좀 밑에 지방이니까. 그래서 이 동결 심도에 따라 그 동결 심도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포장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동결 심도를 그 밑에까지 자갈이나 이런 다른 보조기층을 이용해서 계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동결 심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내가 동결 심도 없이 그냥 바로 원지반에다가 바로 벽돌을 깔았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얘가 다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요 밑에를 모래나 잡석다집으로 다 채워서 얘가 얼지 않도록 해주면 이 위에 부분의 평탄 지역을 경사나 평탄을 잘 그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심도 하부까지 자갈로 환토해서 계량해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블럭 포장의 경우 우리가 연말에 왜 블럭을 많이 교체를 하죠. 이때 모래층을 보수를 잘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는 뭐 균열 생기는 경우 충전이나 그 다음 몰타르를 이렇게 주입하는 공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무치 포장의 경우는 자 이거 보시면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해서 합성 세제를 하고 물로 세척을 하면 됐습니다. 고무치 포장도 이게 그 색깔을 모양을 연두색이나 노란색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가 분명히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브러쉬를 하거나 아니면 합성 세제를 뿌린 다음에 물로 센 물로 다 세척을 하면 너무 센 물 하면은 고무칩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물로 살살 닦아서 빼주시면 훨씬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옹벽인데요. 옹벽 같은 경우는 집안 안정 이런 걸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작은 돌, 괸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유실됐는지 보시고 또 하나는 옹벽에서 우리가 보통 2에서 3m마다 찰싹히 하는 경우 이렇게 배수관을 묻잖아요. 토합에 의해서 얘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이 구멍이 막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것이 우리 기반시설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계단 및 경사로는 뭐 미끄럼 가능성이 있으면 그 방지 밴드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 담장이나 가벽의 경우 외부 마감 재료가 부분 파손되어 있거나 또는 유실됐을 때는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서 보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수경시설물의 경우는요. 모터 펌프 이런 기계실 상황을 잘 확인하시고 노즐 이런 작동 여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수경시설물은 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과시설 이런 것들, 밸브, 누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속 건축물인데요. 자, 기초는 1년에 4번 이상 기중 달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벽은 3에서 5년 주기로 재도장을 하고요. 벽과 천장은 1년에서 3년 주기로 재도장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둥 밑에 들어가는 이 기초 있죠. 이 기초 부분을 얘가 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강도가 없으면 이게 지금 기둥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 수준이 기초가 어느 정도 기준에 달성이 돼 있는지 압축 강도가 그걸 검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벽 3년에서 5년 주기로 그 다음에 벽과 천장 내부죠. 이거는 지금 1년에서 3년 주기로 재도장한다. 자, 생각보다 우리가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한 내용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다 조경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조경의 범위는 우리가 식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반시설과 조경시설물까지 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경의 범위가 크므로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경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